자, 우리 이거 1등급 만들기 2번 프린트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여기서 질문이 좀 더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좀 같이 좀 볼게요. 자, x에 대한 범위가 2하고 3 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자, x가 2하고 3 사이라고 나와 있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x-1분의 x 더하기 1의 값, 그리고 그게 양쪽에 2차식에 대한 표현 사이의 값에 있다라고 했고요. 얘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표현을 했어. 자, 두 개의 상수 a, b에 대해서 a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의 합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네요. 먼저는 주어져 있는 꼴에 대한 표현을 간단히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얼마니? 1의 값 더하기 x-1의 값 분의 2.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점근선에 대한 표현은 x의 값이 1일 때 y의 값이 1인 거.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거지? 그럼 x가 1이고 y가 1인 거. 자, 이 상태. 자, 여기가 양의 값이기 때문에요. 꼴은 어떻게 들어갈 거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0을 갖다 집어넣어 볼게. x에 0을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값 음수거든요. 여기를 지나는 상태 이렇게. 자,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지나갈 거야. 자, 꼴에 대한 표현을 얘기를 했고요. 얘가 반드시 지나는 점들에 대한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값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x의 값이 2가 되어지면요. 분모가 1이 되어지니까 계산이 간단해요. 그래서 x의 값이 2일 때 1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3, 2,3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자체가 1이 되어지게끔 내가 3일 때 x가 3의 값이면 2의 값을 반드시 지난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점근선에 대한 표현은 1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조금 더 그어 볼게요. 자,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가지고 여기서 반드시 지나는 점들에 대한 표현을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는 2,3을 지난다고 했고 여기가 3이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는 3,2 하나 더 갔거든요. 한 칸 내려왔네. 3,2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지난다고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왜냐면 x에 대한 범위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었지. 그래서 내가 x가 2일 때 3일 때를 집어넣었더니 하필이면 값이 깔끔하게 떨어졌던 거지. 그럼 내가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는 범위에 대한 표현이 얘야 얘. 그치? 이 유리식에 대한 표현에서 그 범위 안에 있는 거, 자, 얘에 대한 표현이 얘가 되어질 건데, 얘를 누가 지난다고 표현했냐면 2차식에 대한 표현 이렇게 두 가지가 지나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근데 하나는 얘도 그렇고 얘도 이렇게 표현해 보자. a의 값 마이너스 ax 제곱이지. a로 묶어냈을 때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볼게. 자, 먼저 얘는요, a로 묶어낸 상태에서 x-1의 완전제곱 더하기 1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요. 자, 요식 역시 b의 값으로 묶어내서요, x-1의 완전제곱 더하기 1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두 개 다 모두 어떻게 1,1이라는 꼭점을 지나는 거지? 이거를 내가 그래프를 조금 밑에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놓고 x의 값이 1인 거랑 얼마였지? 1. x가 1,1인 거. 자, 그 다음에 2인 거, 3인 거. 이렇게 놓고 자, 그래프를 표현을 했었는데 점근선 1,1의 값에 대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기를 어떻게 들어갔어? 요거랑 요거 지나지 않으니까. 근데 2,3하고 3,2를 지나는 이런 형태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졌죠?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그래프가 x의 값 0일 때 누구였지? 음수였죠? 자, 그래서 나는 그래프가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그려진다. 됐지?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꼭지점이 1,1이 되어졌잖아. 두 개 다. 1,1을 갖고 있고 A가 B가 상수의 값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왔네. 근데 얘네 사이에 얘랑 얘 사이에 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 범위 얘죠. x의 값이 2일 때 3, 3일 때 2. x의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포함된 상태에서 요 부분과 요 부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네를 내포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는 1,1을 가진 상태잖아요. 그럼 1,1을 가진 상태에서 얘 여기 있지. 여기
2,3이라는 점 있죠. 요렇게 지난 상태에서 요렇게 이렇게 형태가 되어질 수 있고, 똑같이 1,1인데 여기 이렇게 조금 벌어진 상태의 2차 함수 그래프 있죠. 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그 사이에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범위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끔 얘기가 되어지겠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잖아. 누구를 지난다 이렇게. 그럼 누구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x의 값이 2일 때 y 값이 3이라는 점을 지난다고 해야 되고, 여기는 x가 3일 때 y값이 2를 지난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b의 값 곱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1은 6이요. 그래서 b의 x-1의 제곱의 값은 5가 되어지고, b의 값은 x-1의 제곱의 값분의 5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근데 x의 값에 뭐가 들어갈 거야? 2가 들어갈 거지? x에 2가 들어가서요. 1 빼니까 1 해서 얼마지? 5. b의 값 5 그렇게 나오고요. a의 값에 자 이번 x 집어넣을게요. 3 빼기 1이면 2. 2의 제곱의 값 4 더하기 1. 이게 2야. 그러면 4a는 1이 돼서 a는 얼마? 4분의 1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겠다. 됐지? 자, 그러면 이것만 계산 다시 해보자. 맞겠지? 내가 아까 집어넣지라 해가지고 얼마였지? a의 값에 3-1의 제곱의 값 더하기 1은 2요. 자, 이렇게 됐었죠? 아, a가 아니라 b였지? a, 정신머리. a의 값 집어넣으면은 얼마야? 2분의 가 아니라 제가 계산이 이상하다 했어. 그러니까 2분의라고 놨지 내가. b의 2-1의 제곱의 값 더하기 1은 3이요. 그럼 b 곱하기 1이죠. 더하기 1은 3이니까 2. b는 2요. 이렇게 나오네. 이상하다 했지. 그래서 확인하자 한 거야. 자, 최대값 얼마? 최대값? a의 값. a, b에 대해서 a의 최대값 4분의 1, b의 값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4분의 1과 2에 대한 합으로 4분의 9.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 됐죠? 자, 그 다음 6번 한번 볼게요. 자, 함수가 있는데 fx하고 gx가 있어. fx, 이거 자기 책 보셔도 돼. 책이 잘 안 보이면. fx는 루트 2x, gx는 루트 x-2. 자, 이렇게 되고요. p 플러스 q에 대한 값이 5가 되어지는 실수, pq에 대해서 세 꼭지점 a, b, c 이렇게 얘기가 되어질 거야. p는 양수, 그리고 q는 뭐니? q가 뭘까요? q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구나. 자, q의 값이 2보다 크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 G좌표에 대한 표현이니까 좌표 3개에 대한 합에 3분의 1배를 하면 되기는 해. 그치? 그럼 나는 일단은 얘에 대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무게중심 G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되면 1의 값 더하기 P 값 더하기 Q의 값, 얘를 3으로 나눈 거, 얘가 M의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 더하기 FP 더하기 GQ. 자, 이거를 3으로 나눈 거. 자, 얘가 n의 값.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나는 일단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지수에 꼴을 넣을 건데, 얘를 조금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FP라는 것은 루트 2P를 얘기하고요. GX라는 것, GQ라는 거는 루트 Q-2의 값을 얘기를 하니까,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들어가 볼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꼴. 뭐가 있을까? P 플러스 Q의 값이 5가 되어진다라는 거 조건이 하나가 있고, 그치? 얘는 접근을 할 때, 이렇게 해보자. 내가 먼저 잡아줘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잡아줘야 될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루트 나와 있는 꼴들이 조금 보기가 싫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아예 치환을 하고 가셔도 좋고요. 그냥 그대로 놓고 가신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P 플러스 Q에 대한 값이 나왔으니까. 자, 근데 우리 치환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또 해볼게. 그냥 한다고 값이 안 나오는 건 아니라고 했어. 그냥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야. 자, P하고 Q만 살아남기게 하기 위해서요. 양변을 제곱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얼마가 되지? 2P 더하기 Q-2의 값 일단 그대로 오고 플러스 2 AB 하니까 4 아이쿠
잠깐만. 최대 최소구나. 아, 미안.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자. 루트 2p 더하기 루트 q-2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에서 p 플러스 q가 5라고 나와 있다. 저걸 적절히 사용을 해줘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숫자를 빼자. 어떻게 뺄 거냐면 루트 2의 값 곱하기 루트 p 이렇게 더하기 루트 q 마이너스 2의 값은 뺄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갈게요. 알겠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p하고 q만 남기려면 얘가 제곱이 되고 얘가 제곱돼야 되는 상황이잖아. 뭐 있어? 제곱되어졌을 때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코시-슈바르츠 있죠? 그치? 자, 코시-슈바르츠 한번 해볼게. 자, 이거 루트 2 루트 p 더하기 루트 q-2의 제곱에 대한 표현은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입니다. 얼마죠? 루트 2의 제곱의 값 2죠. 거기에다가 앞엔 1이니까 더하기 1에다가 뒤에 있는 거 루트 p의 제곱의 값 p 더하기 뒤에 있는 거 루트 q-2에 대한 제곱의 값은 q-2의 값이지. 그래서 얘는 q-2.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치? 나는 지금 얘에 대한 표현이 어떤 값이 되어지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값을 논할 수는 없지만 내가 여기에서 얘가 5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가 되는지 찾을 수가 있지. 자, 5 빼기 2니까 3이야. 여기 3이야. 3, 3은 9거든요. 이게 얼마일까요? 3이요. 아니면 뿔마 3 이렇게 얘기되어질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루트 2 루트 p 더하기 루트 q-2는요. 누구랑 누구 사이의 값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마이너스 3의 값과 3의 값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자, 그때 어떤 값일 때 최대값을 갖고 어떤 값일 때 최대를 가져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이 앞에 있는 개수의 개수 분의 1의 값 이거 분의 루트 p의 값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얘는 앞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루트 q-2에 대한 값이 같아질 때 알겠죠? 이게 같아질 때 최대값 얼마? 최대값 m 플러스 n 요거에 대한 m과 n에 대한 합. 자, 얘하고 얘에 대한 합의 최대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최대값 얼마예요? 이거는 3이라고 나온 거죠. 플러스 3이라고. 자, 그러면 됐지 이제. 자, 얘하고 얘 m과 n에 대한 합을 갖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p 플러스 q 5였잖아요. 6이야 3, 2거든요. m의 값 2. 됐지? 그 다음 나는 이것도 최대값이 3인 거 알았잖아. 약분하면 얼마지? 1. 자, 이렇게 얘기돼서요. 2 더하기 1에서 얼마? 최대값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됐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괜찮지? 할 수 있겠지? 그래도 난이도가 없지 않았다. 생각보다는 생각해야 되는 문제였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보세요. 얘들아, 틀린 거를 계속 다시 봐야 돼. 다시 보지 않으면 절대 정답률이 올라가지 않고 너네가 진짜 현명하지 못하게 공부하는 게 되는 거야. 해도 계속 틀리는 거야. 이상하지? 문제를 풀어도 공부를 했는데 자꾸 오답이 생겨. 아, 난 안 되나 봐. 뭘 안 되긴 오답도 안 봐놓고. 보내는 거 솔직히 잘 안 봤잖아. 반복 안 했잖아. 그치? 반복해. 반복만이 살 길이다. 반복을 해야지 문제를 너네가 한 1000문제는 풀어봐야 되는데 그만큼 풀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럼 반복을 해서 익숙하게 만들어놔야 그만큼을 본 효과가 나올 거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좀 반복을 좀 많이 해주세요. 잔소리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포인트. 자, 뭐가 있어? fx는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뭐예요? 자, 여기 있죠. 자, 여기서 포인트. 뭐가 있어? 얘들아, 루트 안에 있잖아. 루트 안에 마이너스 x제곱이 일단 들어가면 100%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도 않아요. 알겠지? 그냥 무조건 원이야. 근데 루트가 있기 때문에 반원으로 얘기가 되어질 뿐이지. 알겠지? 자, 양변 제곱해 볼까? 얘 y라고 놔볼까? 그럼 y 제곱의 값 더하기 x 제곱의 값은 1. 이렇게 형태가 돼. 무조건이야. 여기 안에 형태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진다고 해도 상관없어. 무조건 원이야. 근데 루트 때문에 어떤 원이야? 반원이야. 음인 부분이 없어질 거니까. 알겠지? 자, x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어요. 자, x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야?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이
0이야. 0,0에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의 값. 자,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의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거라는 건데 왜 저렇게 돼? 그치?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거야.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어디 부분? 음의 부분은 사라져야 되는 거야. 됐지?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0, 1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꼴에 대한 표현을 일단 얘기를 했고요. 가조건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야? fx하고 f2, fx하고 f2-x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2에 대해 대칭이 돼 있다는 얘기야. 숫자 2에 대해서. 누가?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2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는 2라는 주기를 가져요 라는 해석하고 똑같은 거다. 그게 대칭이 되어진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x축이 쭉 진행이 된다 했을 때 얘가 나는 밑에 이렇게 넓은 공간에 두고 왜 여기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뭐예요? fx의 값과 f-x의 값이 같습니다. fx랑 f-x 같다는 건 누구의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자, 이런 형태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제가 얘를요. 밑에다 조금 크게 그리겠습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이랬어. y는 마이너스 n분의 1x 더하기 1. 이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되어야 된다 그랬지. 무조건이야 얘들아. 이런 건 그래프를 확인해. 자, 어차피 내가 얘기했을 때 반원에 대한 그래프의 모양은 계속 반복해서 갈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조금 더 길게. 자,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자, 여기는 1의 값, 마이너스 1의 값, 1의 값, 2, 3, 2,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그래프의 모양은 자, 이렇게 반복해서 갈 거야. 이 얘기죠. 자, 누구의 대칭이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모양이 요 결에 대한 표현이 똑같아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직선에 대한 표현을 갈 건데요. 자, 마이너스 n분의 1x의 값 더하기 1에 대한 표현에 직선을 해줘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누구를 반드시 지나는지 봐봐. 직선이 나오면 얘들아 반드시 누구를 지나는지 확인을 해. 알겠지? 자, x의 값이 여긴 바꿔줄 꼴이 없으니까 x가 0일 때 y값 1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난다. 그럼 0,1이면 여기네 하필이면. 자,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돼야 된대요. 그죠? 자, 만약에 내가 이 상태에서 봐봐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한번 해봐. 뭐야? 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봐. 하나, 둘, 세 군데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 그치? 근데 얘가 어떻게 되어진대? 마이너스 n분의 1x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지 내가 위로 이렇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5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연수 n의 값 구할 거고요. 그쵸? 자, 그러면 나는 꼴에 대한 모양의 꼴을 갖다 한번 제가 놓을게요. 잘 봐요. x가 0일 때 y값 1 지나는 거 맞죠? 자, 가볼게. 자, 얘를 지나면서 누구 5개를 만나야 되면 이렇게 돼서 직선 한번 그어볼게. 이렇게 돼? 여기는 이렇게 해서 그려질 수가 없지. 이게 1이라는 지점이 똑같으니까.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는 0,1이니까 이걸 지난 직선에 대한 표현 들어갈 건데 어떻게 지나가면 하나, 둘, 셋, 넷, 4개밖에 안 돼. 만약에 양수의 값으로 간다고 해도 하나, 둘, 셋, 넷, 4개밖에 안 되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여기에 있는 이 얘만 미지수죠, 지금? 자, n에 대한 얘 있죠? 자, 이거. x 절편의 값 자체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그걸 봐야지. 1, 2, 3. 얘가 이 모양이 계속 나온다는 거야. 이것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만족이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거든. 자, 하나 더 그려줄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왔겠지. 이 상태에서 끝나면 저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 거야. 됐지? 자, 근데 얘를 지나면서 그럼 3, 얘가 4, 얘가 5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음의 값이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죠. 여기 6개까지 나오네. 이제 접하는 것까지, 그치? 자,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러면
범위에 대한 표현이 나왔니? 나왔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는 그렇게 된다라는 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얘기를 한 거고, 이건 그래프에 대한 얘기인 거고, 일단은 내가 얘기할 때, 여기까지 왔을 땐 6개가 되니까 여기까지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범위가. 그 밑으로 내려와야 돼. 밑으로 내려오면 안 만나거든? 자, 그럼 다시 백.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 되지. 근데 그려지는 모양의 꼴을 알아야 그릴 거 아니야. 그죠? 됐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 5까지는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확실할 것 같으니까 이제 가자. 자, 여기 어딘가를 지나는 x절편의 값이 이렇게 지난다고 하면,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됐죠? 지나오면서 지날 거니까 둘, 셋, 넷, 여기 아까 지나는 거 5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더 이상 밑으로 내려오는 그래프 모양은 없기 때문에 성립하겠지. 그럼 x절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얘랑 만나는 거. x절편의 값이 누구랑 누구 사이의 값이야. 4를 넘어가도 되고 안 넘어가도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4는 기준될 수가 없고요. y가 0을 만드는 0은 마이너스 n분의 1x 더하기 1. 자,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n분의 1x. 자, x는 얼마다? n.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누구랑 누구 사이? 3과 5 사이의 값. 이렇게 표현해야 돼. n의 값이 바로 3과 5 사이요. 이렇게 얘기돼. 뭐야?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거야? 잠깐 누구 구해요? 4밖에 없네요. 됐죠?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다음 그림에 A, B, C, D 4개의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빨강, 노랑, 파랑, 초록 4가지의 색을 한 번씩 사용해서 색을 칠할 건데 한다. 색을 칠하는 방법의 수. 얘는 이웃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자체가 없어. 무조건 색깔을 칠하는 문제라고 다 이웃한 거는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돼. 그 문제가 아니야. 글을 읽어야 돼. A, B, C, D 4개의 부분을 그냥 빨, 노, 파, 초 4가지 색으로 한 번씩 사용해서 색을 칠할 거래요. 그럼 간단하게 가죠. 자, A에 칠할 것 4개 중에 하나요. 그렇지? 그럼 B에다가는 A에 칠한 거 제외한 3개 중에 하나요. C에다가는 2군데에 칠한 거 제외한 2개 중에 하나 나머지나 한 번씩만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웃하는 문제는 있잖아. 중복을 허락해. 그러니까 썼던 색을 다시 써도 좋으나 이런 말이 붙어. 그러니까 얘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였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4, 6, 4, 24 24가지요. 이렇게 얘기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18번 한번 볼게요. 이거 저번에 제가 한번 영상 남겨드렸었는데 잘 모르겠죠. 계속 봐야죠. 그래서 니네가 계속 봐야 되는데 왜 안 봐? 선생님 보라고 남겨주는데 다시 해줄게. 알았지? 자, 조금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자, 7개 사물함 중에서 4개의 사물함을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각각 1개씩 배정을 할 거예요. 근데 가지수가 정말 많아. 그치? 그러니까 그 가지수를 생각을 해야 돼. 자, 근데 뭐래요? 같은 단에서는요, 남학생 사물함, 여학생 사물함이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사물함을 배정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지. 자, 7개의 사물함 중에서 몇 개? 4개의 사물함. 그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었지 뭐. 그치?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 자, 어쨌든 나는 뭐 하면 된다? 남학생 사물함, 여학생 사물함이 서로 이웃하면 안 된다. 같은 단에서는. 자, 둘 뽑아낼 거야. 1개씩 배정을 할 거예요. 자, 기준 놓을게요. 먼저 남학생이 됐건 여학생이 됐건 누구는 기준을 놔야 돼. 뭐야 이거. 자, 기준을 놔줘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놓자. 남학생을 기준 놓고 내가 1단에다가 남학생 자리를 2개를 갖다 먼저 배정을 한다고 얘기를 할게. 이거를 내가 그럼 가지수를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하자. 자, 첫 번째 1단에 남학생이 2자리를 주는 거야. 그럼 남학생 자리 2자리를 주잖아요. 그럼 여긴 여학생이 올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럼 여학생은 위에 2단하고 3단에서 하나, 둘, 셋, 4개죠. 여학생 2자리는 2단하고 3단에서 4자리 중에서 2자리를 뽑아내고 그들끼리 자리배열을 하면 끝나는 거겠다. 그럼 남학생 2자리는 그 3자리 중에 2자리를 컨택하면 되는 거겠지? 어디가 됐건 같은 단에서는 옆에 못 있으니까 똑같거든. 이렇게 돼도 여기는 못 앉으니까. 그치? 자, 이게 첫 번째 가지수.
될 것 같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뭐 해줄 거냐면 1단에 한 자리를 놓고 2단에 한 자리를 놓을 거야, 남학생을. 그러면은 여기에 여학생이 올 수가 없고요. 여기도 여학생이 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여학생은 올 수가 있어요. 그치? 여기도 여학생이 올 수가 있고요. 여기도 여학생이 올 수가 있죠.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일단은 양쪽 끝으로 갔을 때는 같은 경우가 될 거니까 자, 남학생이 2단 중에서 한 단 갔을 때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지. 자, 그럼 이렇게 갈게요. 맨 밑에 1단은 세 개 중에 하나를 간 거야. 자, 그리고 그 위에 2단에서 두 자리 중에 하나를 간 거지.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세 개. 세 자리 중에서 내가 두 자리를 컨택해서 그 두 명의 자리를 배정을 따로 해주는 거지. 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2에서 6가지에다가 3 곱하기 2에서 또 6가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겠네. 돼요? 근데 2단 또는 3단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져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3시1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보고 딱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거야. 3시1이라고 하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서 가지수가 나눠지지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조금 더 예쁘게 바꿔볼게.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양쪽 끝으로 오는 경우를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내가 직관적으로 여기에 오거나 여기에 오거나 해서 두 가지로 올 수가 있어요. 맞지? 자, 두 가지로 올 수가 있어. 자,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한 남학생은 여기 오거나 여기 오거나 여기 오거나 여기 오거나 네 자리 중에 하나가 올 거야. 이해가 됐지? 아직 배정을 완벽하게 해준 건 아니니까. 그러면 두 자리에서 내가 양쪽 끝을 기준을 할 거잖아. 그래서 두 자리 중에서 한 자리가 오고 그리고 남학생 나머지 한 명은 네 자리 중에서 한 자리가 오면 돼.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됐죠? 그럼 여학생은 자리가 몇 자리가 남았었다고? 그럼 그때 여학생은 세 자리 중에서 두 개를 컨택해서 그 둘을 자리 배열하면 끝나지. 됐죠? 그러면은 여기 2가지 곱하기 여기 4, 4가지 에다가 여기 곱하기 3 곱하기 2가 6가지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럼 2, 4, 8, 6, 8에 얼마죠? 48가지요. 이렇게 얘기 되어지겠지? 자, 그런데 자, 48가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내가 양쪽 끝이 아니라 무조건 양쪽 끝에 있으란 법이 없잖아. 하나는 내가 여기 가운데에 남학생을 앉혔다고 볼게요. 여기 남학생이야. 그럼 여기에 여학생 못 오고 여기도 여학생 무조건 못 오지. 무조건 올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나머지는 또 4개 중에 하나에서 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네 둘이 남학생 둘이 자리 배열하는 것까지 가게 되면요. 여기는 하나로 고정이 된 거니까 안 해줄 거고 여기 나머지 4자리 중에서 네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찾는 거지.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이제 여학생 사무랑 배정을 해줘야 되겠지? 나머지 이거 하나니까. 자, 여학생 자리를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학생 자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배율을 해줄 때 남학생끼리 자리 먼저 바꿔도 되고 자리 먼저 바꿀까? 딱 자리 바꿨어. 자, 그러면은 나는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안 되잖아요. 그 자리가 몇 개죠? 하나, 둘, 2개밖에 없네요. 그쵸? 그럼 2C 1이죠. 2C 2죠. 미안. 2C 2지. 됐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리 배열하는 것까지 간 거야, 이게. 됐지?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얘가? 지금 4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나는 얘랑 합한 거 이제 끝난 사건들이니까 2개를 더하면 56가지에다가 이제 각자 뭐 하는 거 여학생들끼리 자리 배열하는 것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 됐죠? 그러면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12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자, 이번에는 2단이나 3단 그러니까 2단에 넣어도 되고 3단에 넣어도 상관없는 건데 똑같이 2개씩이니까 곱하기 2만 하면 되거든. 자, 한번 해보자. 2단 또는 3단 여기에다가 내가 남학생 2명을 배열을 할 거야. 그럼 나는 이렇게 해서 배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배열할 수 있지. 근데 지금 2단과 3단을 따로따로 놓는다고 하진 않았고 나는 2단에 놓거나 3단에 놓거나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단에다가 내가 이렇게 놓는다고 할게요. 그럼 두 개 중에 두 개를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게 3단일 수도 있고 2단일 수도 있으니까 가지수는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지네들끼리 이제 자리 배열 해줘야지. 남학생들끼리 이게 두 개 컨택했으면 자리 배열 2팩토리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학생의 자리 배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중에서 다섯 자리 중에 두 자리를 컨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두 자리에 대해서 자리 배열을 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OP 2에 대한 것으로 5 곱하기 4 얼마다? 2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아까 처음에 있었던 이 네 가지에 대한 표현과 얘를 뭐 해야? 곱해야 사건이 끝날 거니까 몇 가지? 80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또 있을까? 지금 좀 전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건데 같은 줄이 아니고 맨 아랫줄도 아니고 개수가 똑같은 2단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네 번째야 이게. 자, 네 번째는 남학생 2명을 사물함의 단을 각각 2단과 3단에 걸쳐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몇 개 중에 4개 중에서 2개를 컨택을 할 거죠. 그럼 4C3에 대한 표현인 거지. 그치? 내가 만약에 여기에 남학생 이렇게 온다고 하면 어차피 여긴 여학생이 못 오기 때문에 여학생은 3명 중에서 2명을 고르는 걸로 내가 변경하면 되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준다?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자, 표현을 하면 어떻게? 남학생 2명과 남학생 2명의 사물함은 2단, 3단에 각각 넣을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난 4개 중에 하나를 컨택할 거고 그 줄이 윗줄이 될지 아랫줄이 될지 모르는 거니까 4 곱하기 2에서 8 이렇게 얘기가 되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학생은 사물함을 여기에 남학생을 해버리는 순간 여학생은 여기 못 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줘야 되겠지? 얼마? 3자리 중에서 한 자리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이거 2개 곱으로 연결이 되어질 거고요. 그치? 자, 그러면 나는 4 곱하기 2는 2의 값 곱하기 3 에다가 이제 자리 배열해지. 여기 31이지 32인데 3 곱하기 2 하고 자리 배열까지 해서 곱하기 2패까지 해서 요것만 남게끔 하면 되죠.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2, 4, 8에 6, 3이 6에 6, 8에 48이지. 48 곱하기 2의 값 곱하기 3의 값 6, 6, 8에 48 6, 4, 24, 288 이렇게 나오네. 됐죠? 288 맞니? 얘 계산하면 얼마야? 얘 8가지에다가 내가 사물함 배정하는 게 아까 3 곱하기 2에 대한 표현이었죠? 6가지. 그래서 내가 6, 8에 48가지. 됐죠? 자, 그러면 난 얘랑 아까 어디 갔지? 1번에서 구한 거 112랑 처음에 구했던 거 4C이면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누고 2팩으로 왔다 하신다 했으니 12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대. 됐죠? 그러면 70, 아니 잠깐만 왜 3C는 안 곱했니? 3C도 곱하면 3, 2, 6 4, 3, 12 2 하면 2 4, 3, 12죠? 12에다가 6 하면 72가지네요. 여기 72가지. 그럼 72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야 이제. 최종적으로 72에 대한 표현과 112에 대한 표현과 80에 대한 표현과 48을 더하면 돼요. 자, 그럼 얼마? 얘는 이거랑 더해져서 5, 160에다가 이렇게 더해져서 152에 대한 표현이야. 2, 1, 3, 312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거를 듣고 바로 스탑하고 니네가 가지수를 나눠서 바로 다시 한번 해보란 말이야. 그래야 기억이 되지. 이거 한 번, 두 번 한다고 익숙해지거나 경우를 나누는 거 자체가 편안해지지 않아요. 진짜 여러 번 해보시고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4번은 1등급 만들기 1번 교재에서 나오는 문제고요. 그래프 해석에 대한 것 좀 보여드리려고요. 한번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자, 일단 x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고요. 각각에 대한 좌표를 연결한 것에 대한 게 이 그래프라고 나와 있어. 자, 그때 fx의 값 더하기 f.fx에 대한 표현이 5가 되어졌을 때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근 구해보자. 자, 어떻게 fx에 대한 표현을 반복해서 이용을 할 거니까요. 나는 fx의 값을 k라고 칭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fx의 값은 k니까 자, k에 대한 표현 더하기 f.fx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지. 여기 k의 값이거든. 그럼 fk의 값 이꼴 5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fk에 대한 표현은 5-k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현재 지금 k는 모르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fx의 값은 5-x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fx는 5-x 되죠. 5-x면 지금 이 fx하고 5-x하고 만나는 것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x가 5면 y값 0이고요. x가 0이면 y값 5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갈 때 자, 제가 두 개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다시 할게요. 자, 연결을 할게요. 자, 얘랑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자, 이렇게 됐지? 그럼 여기서 여기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네 군데가 나오잖아. 그럼 각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야. 자, 이렇게 네 개가 나오죠. 자, 여기서 만나는 점에 대한 개수를 구할 건데 얘네를 각각 내가 알파, 베타, 감마, 감마, 오메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볼 거야. 어떻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y는 알파, y는 베타하고 y는 감마하고 y는 오메가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야. 근데 그게 실근이 돼야 되는 것 뿐이지. 자, 무슨 얘기냐? 여기 알파에 대한 표현 있죠. 자, 여기서 만나는 것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 베타에 대해서 만나는 거. 여기서 만나는 거. 여기서 만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되지? 그러면 나는 범위를 일단 나눌 때 어떻게 나눌 거냐면요. 0하고 2의 값 사이. 0하고 2 사이에서 몇 개, 2하고 5 사이에서 몇 개 이렇게 찾을 거야. 자, 여기서 볼게요. x에 대한 값이 0보다 크거나 2보다 작았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이렇게 7가지 나오죠. 그 다음에 x의 값이 누구하고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5가지니까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라고 나오게 되겠지. 근데 보면 얘네는 지금 이쪽은 보게 되면 여기 딱 반토막 얼마니? 2분의 7에 대해 대칭이 되어 있고 여기는 1의 값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만난 게 그러니까 이 값 두 개가 같고 잠깐만. 자, 얘랑 같고 요거 같고 요거 같은 거야. 되죠? 그러면 x의 값을 구해보자. 자,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내가 대칭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 완벽하게 값을 구하지 못해도 여기가 1이지. 여기서 값이 이렇게 해서 대칭이 됐거든.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그럼 내가 여기서 1이야. 자, 여기야. 자, 여기는 1 플러스 알파면 여기는 1 마이너스 알파야. 자, 여기가 1 마이너스 베타만큼의 길이면 이만큼에 대해서 여기는 1 플러스 베타야. 맞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건 0이거든. 그럼 얘네를 더해봐. 그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 사라지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죠. 4죠. 됐어요? 1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거에다가 더하기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얘는 2분의 7을 기준이잖아. 그럼 똑같은 방식이다. 2분의 7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가 있는 여기 있는 거는 얼마? 플러스 알파면 2분의 7로부터 마이너스 알파만큼 가 있을 거고 여기는 0, 0이라는 값이니까 2분의 7이 두 개가 있는 거네. 그럼 7이겠네. 이렇게 되겠다. 되지 않아요? 그치? 그러면 2분의 7짜리가 지금 몇 개로 얘기가 돼? 2분의 7이 4개인데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개수를. 잠깐만. 0에 대한 값인 거를 떠나가지고 이게 합성으로 이건 지금 fx지 나는 그 합성으로 안 들어갔잖아. 그래서 이렇게가 fx에 대한 표현 fx가 아니라 여기 2분의 7 기준 했으니까 자 2분의 7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거 2분의 7에 플러스 베타에 2분의 7에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가야 되지. 그럼 이거를 더해주면 사라지니까 2분의 7이 몇 개가 있죠? 4가지가 있게끔 얘기가 되어지겠지. 됐죠? 그러면 이제 14 됐죠? 14에다가 아까 1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는 꼴에 대한 표현도 몇 개가 나왔기 때문에 7개가 나왔죠? 7개, 4개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1자리가 7개가 표현이 아까 여기서도 제가 0이라고 했을 거야 아마. 자, 여기도 0이 아니라 1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요. 제가 다시 할게요. 이렇게. 왜 아까 나 4개밖에 안 나왔지? 아, 선생님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안 했구나.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이고, 7이 아니라 1을 기준으로. 얘가 1이면, 셋 하고 여기 하나 더 있지? 이렇게 갈게.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감마야. 그러면 얘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감마, 베타는 전부 사라질 거니까 1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여기까지 7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1이 7개. 이렇게 돼요. 그러면 14랑 7이랑 더해야 되겠네. 14 더하기 7에서 얼마? 21.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얘는 뭘까요? 이거는 3번 같은데 1등급 만들기 3번에 나와 있는 3번의 2번 문제 같아요. 그렇죠?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3번에 2번 보시면 너네 교재를 같이 보면서 봐도 괜찮으니까 여기서 이 글씨가 좀 이렇게 끊어져서 보이잖아. 책 보면서 봐도 돼요. 혼란스럽지 않으면. 눈이 막 정신이 없지 않으면. 자, 2번. 자연수 A는요. 2 곱하기 3의 M승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어. 2의 0승과 3의 0승은 1이 되고요. L과 M은 0 이상의 정수입니다. 라고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때 L값이 2, M값이 3이 되어질 때 A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 12개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볼까요? 2의 L승에 이렇게 되지 지금. 자, 그러면 L값이 2가 되어지면 플러스 1에서 3. M이 3이 되어지면 플러스 1에서 4니까 3, 4, 10이니까 약수의 개수는 12개. 맞지? 자, 얘는 맞아. 자, A의 값이 1하고 100 사이에 있는데 만족시키는 A의 개수가 20개가 되어집니다. 라고 얘기했어. A라는 값 자체가 저기 계산이 되어져서 1하고 100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저기 될 수 있는 값에 대한 개수니까 한번 해볼게요. M의 값이 만약에 0이 되어졌어. 그러면 1이지. 그러면 M의 값이 0이 되어지게 되면 나는 M은 0을 된다. 자, 얘는 그러면 2의 0승 곱하기 3의 0승도 되고 2의 1승 곱하기 3의 0승 2의 2승 곱하기 3의 0승 다 되지? 돼요? 그래서 얘는 2의 4승 곱하기 3의 0승 다 돼요. 그럼 3의 0승 자체는 어차피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2의 5승 2의 6승까지 2의 5승이면은 얼마야? 32이지. 2의 6승이면 64, 2의 7승이 128이니까 2의 6승까지 가능하겠지. 그러면 0부터 6까지니까 몇 개죠? 7개 이렇게 나오게 돼. 돼요? 글씨를 조금 더 예쁘게 써드릴까요? 자, 다시 M의 값이 0이 되어졌어. 그러면 2의 0승 곱하기 3의 0승부터 시작해서 2의 1승 곱하기 3의 0승 2의 2승 곱하기 3의 0승 그 다음에 2의 2승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0승 2의 4승 곱하기 3의 0승 2의 5승 곱하기 3의 0승 2의 6승 곱하기 3의 0승까지 나와. 이래야지 수를 넘어가지 않죠. 100을 넘어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M의 값이 1일 때는 M의 값이 1이 되어지면 2의 0승 곱하기 3의 1승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 2의 2승 곱하기 3의 1승 2의 3승 곱하기 3의 1승 2의 4승 곱하기 3의 1승 2의 4승이면 16이야. 그 다음에 2의 5승 곱하기 3의 1승 2의 5승이 32니까 3, 2, 3, 3, 9, 96 여기까지네.
그러면 5개, 6개겠네. 여기 6개, 여기 7개 이렇게 돼요. 자, m의 값이 2가 되어지게 되면 이게 0승 곱하기 3의 2승, 이게 1승 곱하기 3의 2승, 이게 2승 곱하기 3의 2승, 이게 3승 곱하기 3의 2승인데 여기가 9고 여기가 8, 9, 72야. 자, 2에 4승하면 16이거든. 16에 9 곱하면 100 넘어가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너무 많이 줬네. 이게 3승 곱하기 3의 3의 제곱. 3의 2승까지지. 2에 3승 곱하기 3의 2승. 됐죠? 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m의 값이 3인 경우는 2에 0승 곱하기 3의 3승, 2에 1승 곱하기 3의 3승, 2에 2승 곱하기 3의 3승. 3, 3, 9, 3, 27이거든? 27에 1, 27에 8 곱하면 7, 8에 56에 5, 2, 8에 16이니까 넘어가서 안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긴 안 된다.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다. 몇 개? 2가지. 이렇게 돼요. 또 돼요? m의 값이 만약에 4가 되어지게 되면 3의 4제곱의 값 81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그럼 2에 0승 곱하기 3의 4제곱까지 해서 한 가지 나오겠네. 그러면 1개, 2개, 4개, 6개, 7개 이렇게 얘가 되어지는 거야. 그럼 몇 개야? 여기가 10개. 3개에서 20개. 20개 맞네. 자, 얘 니은 맞았어. 자, 그 다음 디귿은. 자, 디귿은 양의 약수의 개수가 12인 A의 개수는 몇 개? 6개니? 양의 약수의 개수가 12개가 되려면 지수 플러스 1의 곱이 12가 되어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줬던 것처럼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에 L승 곱하기 3의 M승이라 했을 때 그치? 지수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에 대한 곱이 뭐가 돼야 돼? 12가 되어지게 되면 된다는 얘기야. 자, 해볼게. 자, 얘는 12는 2, 6에 12가 되고 3, 4, 12가 되고 1과 12에 대한 곱도 되고 그쵸? 또 안 되는 거 있을까요? 얘네 두 개 자리가 바뀌어진 것도 다른 경우로 가야 돼. 완전 숫자가 다르니까 6과 2에 4에 3에 12에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6쌍. 6쌍 나오네. 그럼 6개 맞네. 굳이 값을 구해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는 거야. 해볼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은 안 보인다. 안 보여. 5번은 문제가 무엇이냐. 이거는 모르진 않을 것 같은데 또 생각보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해줄게요. r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한 표현은 9c 2r 플러스 2에 대한 표현과 같아요. 자,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이거 있잖아. 앞에 있는 개수가 총 9로 똑같지? 그럼 뒤에 있는 거 있지? r제곱 첫 번째 잘 봐. 아, 제발 안다고 까불지 말고 봐. 알았지? 실수하지 말고 시험 볼 때 제발. 얘는 2r 더하기 2 이렇게 갈 거고, 두 번째 r제곱 마이너스 1하고 2r 더하기 2를 더한 게 앞에 있는 수 9가 되어지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가야 돼. 완전히 다르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모든 자연수 r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찾자. 자, 넘겨줄게요. r제곱 마이너스 2r에다가 마이너스 3의 값은 0이니까요. r 마이너스 3과 r 플러스 1은 0이요. 이렇게 될 거고요. r 값은 3의 값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제끼 라우. 그치? r 값은 3. 하나가 되고요. 자, 이 두 번째에서는 이 두 개에 대한 합이 앞에 있는 수, 즉 앞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왔었잖아. 자, 그렇게 해볼게. 좀 빨랐다 내가 말이 지금. 그치? 자, r제곱의 값 더하기 2r에 플러스 1에 빼기 9는 0이요. 이렇게 돼서요. r제곱 더하기 2r에 마이너스 8은 0이요. 이렇게 나왔어. r 마이너스 4랑 플러스 4랑 r 마이너스 2는 0으로 돼서요. r 값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4의 값과 2의 값 두 개인데, 자, 누구에 대한 표현은 필요가 없어. 지금 마이너스 4는 자연수가 아니라서 필요가 없어. 그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r 값은 누구 r 값? 3의 값 아니면 r 값은 2의 값이요. 이렇게 돼서요. 두 개에 대한 값의 합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될 거야? 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됐죠? 자, 6번의 별표 하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자, 모를 거야. 뭐 음표 막 들어가고 막 뭐 어렵지 일단은. 그치? 자, 보세요. 4분의 4박자는 4분음을 한 박으로 해서요. 한 마디에 4개의 박이 들어가는 걸 얘기해. 뭐 음악적으로까지 제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차피 그런 문제 아닌데. 그치? 자, 예를 들어 4분의 4박자 한 마디에 4분음표 또는 8분음표
이렇게 된 거 있죠? 자, 이것만 사용해서요. 4분음표, 그러니까 1박자리가 4개가 들어가거나 이거는 8분음이잖아. 그치? 그러면 하나, 둘, 3개야. 됐죠? 그럼 3박에다가 4박 되려면 이거 2개가 합쳐져야지 1박이 된단 말이야. 8분음표 2개여야지 8을 2로 나눠봐. 그럼 8분음표 2개여야지 1박이 4분음표가 되거든. 그래서 1박이 되는 거야. 그러면 4분음표 또는 8분음표만 사용해서 4분의 4박자의 한마디를 구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뭐 어렵습니까? 그럼 내가 뭐 4분음표가 1개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경우를 나누면 되지. 그치? 자, 뭐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러면 4분음표를 1박에 대한 거니까 8분음표 반박이니까 2분의 1x라고 놔도 되고 2분의 1x라고 놓을까? 2분의 1y라고 놓자. 그냥 알겠지? 자, 2분의 1y. 그럼 내가 4박이 돼야 된다 그랬지. 1박, 2박, 3박, 4박이 돼야 된다 그랬지. 자, 그러니까 x의 값 더하기 얼마요? 2분의 1박. 얘는 얼마? 지금 4박 했잖아. 그치? 자, 이렇게 되고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요. 2x의 값 더하기 y는 8이라고 얘기가 되어진 거였어. 됐지? 자, 그럼 나는 x하고 y에 대한 저기를 만들어 봐야 되겠네. 자, 토탈 몇 박을 만들어야 돼? 8박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얘가 하나도 없고 얘가 8개일 수 있고 1개이고 7개, 2개이고 6개. 일단 쓰는 거야. 3에 5, 4에 4, 5에 3, 6에 2, 7에 1, 8에 0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x가 지금 뭐였지? 1박짜리였거든. x가 1박짜리가 박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자, 0에 8이 되어지는 것은 8분음표 8개인 경우니까 그거 한 가지가 될 거고요. 얘는요. 4분음표 하나에 8분음표가 7개인데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8분음표가 6개가 되어지게 되면 그치? 8분음표 6개가 되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개수가 안 맞지. 지금 내가 이제 숫자 8에 갖다 쪼개기에는 왜냐면 반박 자체 2개가 항상 짝을 이뤄야 되니까 그럼 얘는 반박이 하나 둘 셋 쌍에 나와. 1박 2박 3박 4박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고쳐놓을게요. 내가 쪼갤 수 있는 대로는 쪼개놨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지금 보고 있어. 자, 얘가 하나일 때 얘가 6개 이렇게. 그러면 이 얼마라고요? 그럼 또 한 박에 대한 표현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6개야. 여기 2개면 말이 안 되잖아. 자, 제끼라우. 홀수 제끼라우. 그러면 얘는 2개 가서 여기 2박이 됐고요. 여기 4개짜리는 맞지 않아요. 그럼 넘어가니까 박을. 자, 홀수 안 되고요. 여기가 이게 한 박이에요. 얘가 6박이니까 합해서 7박이 되어질 거고 7개에다가 1이지. 그러면 얘도 얘가 되어질 거고 얘는 8박이 되어질 거니까 안 될 거고요. 이해 가실까?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이제 이거 조합으로 갖다 표현을 한번 해볼 거거든. 자, 해볼게. 조합에 대한 계산은 이제 뽑아만 내면 되는 거니까 내가. 자, 보자. x의 값 더하기 2분의 1y는 지금 8. 자, 이렇게 4. 이렇게 되어진다고 아까 얘기했었고 정리했었죠? 자, 이것이 4가 되어지면서 나는 2x의 값 더하기 y는 8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순서상을 구할 거야 해서 x의 값이 0개일 때 y 값 8개. 그럼 한 가지밖에 안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x의 값이 1개야. 그럼 y의 값은 몇 개가 돼야 돼? 6개가 돼야 되는 상황이지? 그럼 4분음표 하나에 8분음표 3개. 6개. 그래서 세 쌍이 나오는 거지. 3박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치? 자, 그러면 4분음표 1개에다가 8분음표 6개가 들어가니까 총 몇 개예요? 7자리죠? 7자리 수 중에서 4분음표가 들어갈 것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7시 1이요. 해서 7가지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 자, x의 값이 2가 되어졌어. 2는 4니까 얘는 4가 될 거야. 그럼 만족하지,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전체 몇 개 있죠? 6개가 있죠. 자, 6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4분음표가 몇 개이기 때문에 2개니까 2자리를 선택을 해줘야 돼.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눠서 15가지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얘가 3개일 때는 3이 6이야. 그럼 y는 2가지가 되어지겠네. 그치? 자, 그러면 3박이 3개야. 토탈 몇 개인데 5개 중에 나 3개를 자리하면 되는 거야. 그럼 3개를 2개로 한 거랑 똑같으니까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눠서 몇 가지? 10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있을까요? 자, 네 번째는, 이번에 4개를 했잖아.
자, 위에서 4개를 했어. 뭐 해볼까? 4개 연계해도 되는구나. 얘가 4개, 얘가 연계 이렇게 해도 되네. 너무 벌어졌는데. 자, 4번째는 얘가 4개, 여기에 연계 이렇게 가도 되겠다. 그럼 4박으로 끝나니까. 그러면 내가 뭐 다른 걸 뭐 해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한 가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1 더하기 7 더하기 15 더하기 10이죠. 됐어요? 자, 이게 총 가지수에 대한 표현이 되어지는 거야. 얼마지? 8, 18, 3, 33? 15에 7에 여기 맨 마지막 한 가지 안 더했다. 34가지 이렇게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7번 또 한번 보세요. 자, 얘는요, 보세요. 정연이를 포함한 남자 4명과 순옥이를 포함한 여자 4명, 4명을 2명, 3명, 3명, 3개 조로 나눠 수행평가를 실시할 건데, 조건을 만족시켜서 조를 나누래. 정연이네 조에는 남자만 있어요. 순옥이네 조에는 적어도 한 명의 남자가 있대요. 자, 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정연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2명, 3명, 3명 중에 2명이 있는 조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정연이하고 어떤 남자하고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순옥이는 이제 가지수를 나눈 거에서 이제 경우를 찾아야 되니까, 자, 2명 있는데 정연이가 들어가고 남자랑 같이 들어간 경우. 그 다음에 3명인 곳에는 순옥이가 들어가겠지. 근데 순옥이가 들어가고 적어도 한 명의 남자가 있다 그랬으니까 남자 한 명 무조건 들어갈 거고, 그 나머지가 여자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남자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조,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한 가지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 같은 경우는 남자가 총 몇 명이야? 4명이고 여자가 총 4명이죠. 그럼 여자가 만약에 남자지. 남자니까 여기 남자 한 명 있을 거고, 여자니까 여자 둘이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치? 이거 아니면 남자 둘이 이미 들어가 버리게 되면 하나, 둘,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 들어가고, 여자 하나에 남자 하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남자는 끝났어. 그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만약에 요걸로 오게 되면 어떻게 가야 돼? 전부 다 여자인 거야. 나머지 한 조는. 알겠죠? 가지수가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그럼 얘를 갖다 계산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정연이 같은 경우는 3명의 남자 중에서 1명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1이 필요하겠고요. 그럼 순옥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남자 2명이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아니면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러면 순옥이는 나머지 5명 중에서 그냥 2명을 선택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옷이 2에 대한 표현이야. 근데 그 중에서 남자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 적어도 한 명 남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빼야지. 여자만 들어간 경우. 그럼 순옥이랑 여자 이렇게 들어가면 여자 3이거든. 현재 총 4명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그치? 그럼 얼마야? 3명 중에서 2명이 뽑혀졌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한 거야. 자, 이거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정연이가 3명이 있는 조로 갈 거야. 자, 정연이가 3명 있는 조로 갈 거야. 자, 그리고 남자가 있는 팀이 있을 수 있고, 정연이 오고 여자 있는 팀이 왔을 수도 있어. 됐죠? 그리고 정연이 오고 여자 오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그 다음에 순옥이하고 누구? 정연이하고. 근데 이 순옥이하고 정연이는 지금 내가 3개조로 들어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얘 일단 빼고 가지수를 나눴잖아요. 정연이하고 남자하고 아니면 이렇게 와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이거
잘 봐. 자, 순옥이하고 남자하고 순옥이가 아니라 정연이었지? 미안하다. 정연이하고 자, 정연이가 남자고 하고 남자하고 그 다음에 또 남자만 셋이 들어간 경우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한 셋이지. 두 명의 집단에 순옥이하고 이렇게 남았어. 그럼 남자가 하나 둘 셋 네 명이잖아. 그치? 여자 한 명에다가 여자가 하나 둘 세 개가 뒤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정현이가 3명의 남자 중에 2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나는 3C2에 대한 표현으로 3. 얘는 자동 배열. 됐죠? 자, 이번에 정현이하고 순옥이하고 같은 팀이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러면 정현이하고 순옥이. 자꾸 까먹네 이름을. 자, 정현이하고 순옥이하고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근데 각각의 조에 각각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제 저기 할 거 없이. 만약에 정현이가 3명인 조에 들어갔어. 그때 남자가 들어갔어. 그럼 순옥이도 3명인 조에 들어갔어. 남자, 여자인 경우. 되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남자 없고 여자 하나, 둘이거든요. 그치?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까지 돼야 될 텐데. 이제 여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왔네요. 그쵸? 그럼 이렇게 됐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지? 정현이가 남자 3명 중에서 2명을 선택을 해줘야 되고. 그쵸? 그리고 순옥이는 나머지 1명. 나머지 1명하고 남자하고 같은 조인 것이 정해지고 나서. 그치? 그리고 나서 여자 3명 중에서 1명만 선택을 하면 돼. 여자고 나오니까. 그치? 자, 그 중에 1명이요. 됐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요? 3C1이요. 그럼 3C1과 3C1에 대한 곱이니까 3, 3, 9네. 그치? 그러면 여기 아까 몇 가지였니? 계산 안 해놨나 내가? 그러면 어디에다가 여기 9가지니까 여기서 몇 가지야? 5, 4, 2, 1 10에서 3 빼면 7 3, 21가지. 여기 21개, 여기 3개, 여기 9개 해가지고 21과 3과 9요. 12 더하니까 얼마죠? 3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됐죠? 자,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8번 보면은 1부터 6까지 등번호를 붙인 키가 서로 다른 6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1번 번호를 붙인 사람이 3번 번호를 붙인 사람보다는 키가 크고 3번 번호를 붙인 사람이 5번 번호를 붙인 사람보다는 키가 크며 2번 번호를 붙인 사람이 6번 번호를 붙인 사람보다 키가 큰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지. 이거 뭔 줄 알아? 크기 결정되는 거. 그치? 왜냐면 1번 번호를 붙인 사람은 3번 번호를 붙인 사람보다는 키가 크지. 3번 번호를 붙인 사람은 5번 번호를 붙인 사람보다 키가 커. 그리고 2번 번호를 붙인 사람은 6번 번호를 붙인 사람보다는 키가 크대. 이거야. 함수. 자동 배열되는 거 있었잖아. 그치? 1부터 6까지. 그럼 나는 일단 이 3개에 대한 표현으로 어떻게 해주지? 6개 중에 3개 뽑아내고.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둘도요. 여기 2명은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자리가 3개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내면 되겠지. 그럼 자동 배열되겠지. 크기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함수에서 1대1 함수를 구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증가함수여서 자동 배열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거에 3 곱하기 2를 2 곱하기 1로 나눈 거. 20에 3이니까 얼마지? 60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경우의 수는 60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10번 한번 볼까요? 자, 10번은요. 4종류의 동물이 한 쌍씩 모두 8마리가 있어요. 4개의 우리 A, B, C, D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각 우리에는 2마리씩 넣고요. 같은 종류의 동물들은 같은 우리에 넣지 않아야 돼요. 이거 뭐지?
같은 색깔은 같은 색깔의 공은 같은 색깔의 상자에 넣지 않는다. 우리 그 문제 있었지? 뭔지 알지? 숫자 1은 F1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거기에 자리 배열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 그거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유형이 같은 걸 모아서 니네가 보란 말이야. 알았지? 자, 일단은 A A 우리 안에다가 두 마리씩 넣을 건데 같은 종류 동물들은 같은 우리에 넣지 않는다 그랬지. 자, 얘는 A 우리에 뭐 돼지 우리의 돼지는 넣지 않아. 이 문제는 아니지만 똑같은 그 동물 두 마리를 넣지는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먼저 A 우리에다가요. 동물을 두 종류를 넣을 거예요. 그럼 전체에 몇 종류가 있지? 네 종류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네 종류 중에 두 종류를 고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에서 한 마리씩 고른 경우의 수에 대한 표현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게 두 마리가 있겠지. 서로 다른 종류. 그치? 그럼 나는 그 서로 다른 종류에 대한 거 한 마리, 두 마리 중에 하나, 여기도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지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스몰 우리가 4개고 동물 4종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스몰 A, B, C, D라는 종류가 있는데 내가 처음에 라지 A 우리에다가 스몰 A, B를 갖다 집어넣었다고 얘기를 할게. 그러면 내가 지금 한 쌍이니까 스몰 A가 하나가 더 남고 스몰 B도 하나가 더 남은 상태고 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A하고 B에 대한 표현 있죠? 남아있는 A, B, 남은 A가 들어갈 우리를 골라줘야 돼. 그럼 몇 개가 있지? 여긴 넣었으니까 하나, 둘, 세 군데에 대한 표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이때 B하고 A가 같은 우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나머지 4마리 동물들을 2개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는 CD 넣고 C', D' 넣으면 되니까 겹쳐지지 않거든요, 전혀. 무슨 얘기인지 알지? 여기 A, B를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래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도 같은 동물은 아니니까, 그치? 자, 그래서 풀이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네 종류 동물인데 같은 종류가 못 들어가니까 A에는 네 종류 중에 두 종류를 컨택을 해서 4, 3이니까 3, 6 6가지 방법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번 그 A에다가 집어넣은 동물들 있지? 거기서 고른 동물들을 한 마리씩 고르는 경우에 대한 표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 집어넣는 경우로 내가 두 마리 중에 하나. 자, 이렇게 내가 찾아낼 수 있겠지. 자, 이번에는 A에다가 넣은 동물의 종류를 내가 어떤 세모하고 별이라는 종류라고 하잖아. 그러면 세모도 2마리, 별도 2마리인데 한 마리씩만 컨택이 된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남아있는 세모가 들어갈 우리를 고르는 가지수는 3가지가 나와요. 그치? 세모가 고를 수 있는 건 3가지가 나와.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때요. 별이라는 아이가요. 이 세모하고 같은 우리에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네모하고 동그라미라고 하면요. 네모하고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는 또 네모 프라임하고 동그라미 프라임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난 몇 가지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얘네끼리 자리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동그라미 프라임, 네모 프라임, 동그라미 네모니까 4가지가 나오죠. 돼요? 자, 이렇게 4가지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세모가 이렇게 내가 세모 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꾼 거거든. 근데 그렇게 안 들어가고 세모하고 별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여기가 세모고 여기를 별로 넣을 수도 있지. 그러면 여기가 동그라미에 네모, 여기가 네모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네모 프라임에 동그라미 프라임, 동그라미 프라임에 네모 프라임 똑같이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겠지. 그럼 몇 가지가 되는 거지? 4가지가 되어지는 거고 나머지 2개는 우리 한 마리씩 동물을 채우는 거니까 2가지가 얘기가 되어질 거야. 돼요? 이해 갔나? 그러면은 나는 얘를 식으로 갖다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지. 여기는 이제 끝났으니까 나머지 우리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2마리 중에 한 마리씩 컨택을 해가지고 똑같이 남아있는 마리수를 데리고 온 거죠. 그럼 여기가 끝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는 C에다가는 어떻게 표현을 해준다고요? 내가 남아있는 동물이 여기 있던 게 여기에 하나 들어오고 여기 있던 거 여기에도 들어오면 완전히 똑같아져 버리게 되니까 그럼 B하고 D 같은 경우에는 얘가 동그라미하고
뭐 네모다. 그럼 여기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정해지게 되잖아. 그치? 그지? 자, 그러니까 얘는 뭐 어떻게 해요? 별이라는 애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갖다 배치를 할 거야. 근데 비어있는 우리에 넣을 두 마리의 동물을 결정하는 경우는 그럼 내가 넣어버리게 되면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 거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A, B, B, A 프라임, B 프라임, B 프라임, A 프라임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우리의 한 마리씩 동물을 채우는 경우 두 가지.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여기 6가지에다가 네 가지가 나왔었지 아까? 가지수 바꾸는 거 거기에다가 3가지 기준했고요. 그 다음은요. 네 가지가 내가 넣을 수 있는 거 4마리 나와지 네 가지 경우 그 다음에 2개씩 4가지가 나오니까 2 곱하기 4 됐죠. 그게 2쌍씩 있어요. 항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더하는 게 훨씬 더 힘들 거예요. 1440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 10번을 했죠. 11번을 볼게요. 11번의 그림은 어떤 모양이야? 다 잘려가지고. 잠깐만. (11번) 그림을 보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구나. 11번은 이렇게 직선. 자, 이렇게 있고 여기 직선 하나 지나가고 여기 또 하나 지나가고 여기는 원이고. 자, 됐죠? 그리고 여기가 색칠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라고 나왔어? 원위에 뭐가 됐어? 원위에 13개의 점이 있대요. 13개의 점이 있구나. 원위에 13개의 점이 있는데 이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이어서 그은 현에 대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4개의 현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치? 개수에 대한 거잖아.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갈 거야. 어떻게 갈 거냐면 일단은 사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막 선분이 있을 때 여기서 2개 컨택, 그 다음에 여기서 2개 컨택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래야 사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져. 이렇게 됐었지. 자, 그거와 같은 원리처럼 갈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사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서로 다른 현 4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직선이 4개가 필요한 거거든. 그러면 원주에서 만나지 않는 서로 다른 현 4개를 만들려면 서로 8개의 점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때 8개의 점이 8개 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사각형에 대한 개수를 구해줘야 되거든. 자, 그러면 왜냐면 이렇게만 필요해. 이렇게가 필요해야 내가 이게 생기면서 교점이 생기면서 사각형이 생겨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럼 13개 중에서 몇 개? 8개를 컨택할 거야. 됐죠? 그럼 이것은 다시 말하면 13C 얼마가 되는 거지? 5랑 같은 거거든요. 자, 여기 그냥 계산하면 돼요. 13, 12, 11, 10, 9. 하나, 둘, 셋, 넷, 5개. 얘를 5, 4, 3, 2, 1. 자, 이렇게 나누게 되면 자, 5, 20, 짠짠짠 이렇게 가고요. 4, 3, 12 가죠? 이렇게 돼요. 그럼 계산을 하면 3, 3, 9, 99 곱하기 13. 자, 이렇게 되면은 3, 9, 27, 87 이렇게 나온다. 됐죠? 그럼 만들 수 있는 사각형 개수는 어떻게 돼? 왔다 갔다 2가지에 대한 표현 얘기를 할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2가지. 됐죠? 그래서 얼마? 2574.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내부 안에서 교점에 대한 표현을 얘기를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자, 좌석을 앉혀봅시다.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적힌 10개의 의자가 배열돼 있어요. 자, 12번 볼게요. 자, 얘는 있잖아.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서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다음 규칙에 따라서 10개 의자 중에서 서로 다른 5개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거든.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죠? 조건이 무엇이냐. 일단은 A의 좌석번호는 24 이상이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되고요. B의 좌석번호는 14 이하래요. 여기 중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번호의 차가 1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는 얘기는 각각 옆에 있는 것들이 차이가 1씩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웃하지 말란 얘기야. 알겠죠? 서로 이웃할 수 없어. 다 붙어 앉을 수 없고 다 떨어져 앉아야 돼. 그 다음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번호의 차가 10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1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숫자 10만 안 되면 되겠어. 자, 한번 해볼게. 가지수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A가 될 수 있는 건 이 중에 하나, B가 될 수 있는 건 이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A가 될 수 있는 경우, A가, 먼저, A가 될 수 있는, A가 24가 되어졌다고 한번 해보자. 24가 되어지면, 일단 24하고 차가 10이 나와지는 14에는 앉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옆에 이웃하는 자리도 앉을 수가 없죠? 이웃하고 건너서 앉을 수가 없고요. 앉을 수 있고요. 앉을 수 있고요. 앉을 수 없고요. 앉을 수 있고요. 이렇게 얘기될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러니까 나는 이 중에서 하나, 이제 지금 여기 있는 11, 13, 15, 17, 이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서 앉으면, 한 자리를 선택해서 앉으면 되지. 이 조건이 다 만족하니까. 그치? 그러면 B 의자는 선택해서 앉을 수 있는 게 14 이하니까 13하고 11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러면 B는 EC 1이라는 조건에 대한 게 일단은 얘기가 되어지고요. 맞지? 그 다음에 A, B 제외한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얘를 선택했어.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죠. 선택하고 나서 5명의 학생이 앉을 거니까 3명을 더 선택을 해줘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나머지 3명 자리 딱 3개 의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3팩토리얼까지 해주게 되면 되겠다. 그러면 나는 A가 24라는 자리에 앉았을 때 2 곱하기 3팩토리얼에서 여기 12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거 한 가지 경우 끝난 거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엔 A가 25에 앉을게요. 자, A가 25에 앉게 되면 위치가 달라지니까. 자, A가 25에 앉아버리잖아. 그럼 얘하고 차가 10이 나왔지는 15. 자, 여기는 앉을 수가 없죠. 일단 이웃한 자리 여기도 앉을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다음에 여기는 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앉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앉을 수 있고 여기 앉을 수 있지. 근데 여기 말고 여기도 앉을 수가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한 군데 앉을 수 있고 얘는 되고 안 되고 여기도 둘 중에 하나 앉을 수 있는 거지. 차이가 10 나는 건 다 지웠고 이웃하지 않게끔 앉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도 A가 25라는 자리에 앉았다고 하면 나머지 4명의 학생은 이 조건에 의해서 내가 11, 12 중에 하나, 16, 17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14라는 번호가 붙어있는 의자하고 23이라는 번호가 붙어있는 의자에 각각 한 명씩 앉을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 11하고 12 중에 선택하는 거 2개 중에 하나, 16하고 17 중에 선택하는 거 마찬가지 2개 중에 하나. 자, 이렇게 골라낼 수 있죠. 자, 2개 중에 하나씩 골라냈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거. 그럼 14번 의자하고 23번 의자도 남았잖아. 그치? 그러니 나는 14번의 의자 중에서 한 개 의자에 앉아야 되니까 2개 중에 하나에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 경우들을 다 토대로 봤을 때 A, B는 이제 앉혔으니까 냅두고요. 이제 나머지 3명 있잖아요. 그쵸? 학생이 나머지 3개의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남는 거는 뭐 3팩토리얼 했을 때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치? 그러면 그때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 뭐야 이게? 그치.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냐? 3팩까지. 2팩에 2개 중에 하나 뽑아냈고 2개 중에 하나 뽑아냈고 3팩 해줬고 3명 대상으로 자리하는 거. 그러면 끝이죠. 그럼 2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3은 6 이렇게 되면 되겠다. 4, 6이 24, 2, 48. 자, 이렇게 표현되어지네요. 그럼 여기 48가지, 여기 12가지. 2개 더하면 몇 가지지? 60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생각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생각해주면 쉽게 식을 쓸 수는 있어요. 알겠지? 자, 15번.
자, 음이 아닌 정수 전체 집합 U에 두 개의 부분 집합 라지 A, 라지 B가 있는데 라지 A는 X/X는 10 이하의 호일수라고 나왔고 라지 B는 X/X는 9의 n승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표현될 수 있는 거 A, B를 구할 거고 각각 라지 A랑 라지 B 들어갈 거고 A, B는 같지 않아야 되고 평면한테 점들 중에서 임의로 뽑은 4개의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사각형의 개수 다른 것으로 한다. 자, 그럼 보자. A를 나열해 볼게요. A 나열하면 1, 3, 5, 7, 9 이렇게 되고요. B의 값을 나열하면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9, 1은 9, 2, 9, 18 막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 그러니까 여긴 될 수 있는 게 1하고 9밖에 없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C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럼 순서상 1과 1, 1과 9, 1과 3과 1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 다음에 자, 1과 1, 1과 9, 1과 3 그 다음에 이게 A죠. B가 될 수 있는 것은 다 적었으니까 여기다 쓰지 말까? 자, 내 꼭지점으로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 순서성만 쓸게요. 자, C에 대한 순서성은 얘기를 하게 되면 1,1 있고 1,9 있고 3,1 있고 아이고 1,9 있고 3,1 있고 3,9 있고 그다음에 5,1이 있고 5,9가 있고 그다음에 7,1이 있고 7,9가 있고 9,1이 있고 9,9가 있지. 자, 이렇게 되지? 자, 됐죠? 총 개수 9,9 9,1 아, 근데 4개 원소 표현했습니다. 아, 근데 1,1과 같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같은 거 빼야 되겠다. 그치? 1,1 빼고 또 어딨죠? 9,9 빼고 그러면 1, 9 3일, 39, 51, 59, 71, 79, 91 이렇게 순서상 나오겠죠? 자, 얘네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사각형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좌표평면에다가 좀 여기가 x, 0, y 놓고 자, 1일 때 1, 3, 3, 5, 7, 9 자, 이렇게 되고 얘가 1이고 얘가 9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치? 자, 얘가 1 아이고 자, 얘가 1이고 얘가 9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1일 때 9인 거 여기 3일 때 1인 거 여기 3일 때 9인 거 5일 때 1인 거 5일 때 9인 거 그쵸? 그 다음에 7일 때 1인 거니까 5, 6, 7이잖아. 그럼 7일 때 1인 거 7일 때 9인 거 9일 때 1인 거 이렇게 되지. 3, 1도 되지. 3, 1 그 다음에 3, 9 됐고 5, 1 되고 3, 4, 5니까 5, 1 되고 7, 1 되고 7, 9 되고 됐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자, 여기는 지워주겠어. 자, 그럼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윗줄에서 점 4개 중에 2개를 갖고 와야 되니까 여기 밑에 4개 중에 2개 위에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맞아요? 9,9가 없었잖아. 이제 여기 없었지? 자, 그러면 2, 4, 6, 8개 해서 얼마? 8개인데 반토막 내줄 거잖아. 4개, 4개씩, 그치? 그러니까 4C2 곱하기 4C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눠봤거든. 그럼 6 곱하기 6 해서 몇 가지? 36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뭐 크게 뭐가 있진 않죠. 그냥 사각형의 개수 구하는 거니까, 그치? 아유. 자, 그 다음에 16번은요. A가 1, 2, 3, 4, 5가 있고요. B가 1, 2, 3, 4예요. B가 더 작은데요.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개수를 세줘야 되겠지, 그치? 자, 어떻게 세볼까? 1, 2, 3, 4, 5 이렇게 있어. 1, 2, 3, 4 이렇게 있어. 자, 공역과 치역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면은 이 중에서 있잖아.
여기 5개인데 이 5개가 어떤 것들은 똑같은 걸 향해 간다는 얘기야. 그치? 적어도 나머지는 하나씩 가니까 4개니까. 그러면 4가지로 쪼개야 되니까 4개 그룹으로 쪼개야 되니까 이렇게 쪼개자. 이렇게밖에 안 쪼개지네. 그치? 2111이든 1112든 1121이든 그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면 5개 중에 2개랑 3개 중에 하나랑 2개 중에 하나랑 나머지 1개요. 이렇게 가요. 그치? 자, 그런데 1로 쪼개지는 거에 대한 개수의 순서 상관 있어 없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뭘로 해줄 거지? 3팩으로 나누어 줄 거야. 자, 그럼 OC2의 값은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눴던 10가지에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10가지에 3이 6 해서 몇 가지야?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밑에 있잖아.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있잖아. 팩토리얼. 자, 그럼 없어지네요. 그럼 10가지네요. 자, 10가지인데 얘네들을 이제 묶었잖아. 걔네를 갖다 어떻게 해?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각각의 순서는 상관이 없겠지? 여기에다가 그 네묶음에 대한 자리 배열 4팩토리얼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4, 3, 2, 1이야. 4 아니고 자, 6, 4, 24. 연습할 때도 그러니까 팩토리얼 꼭 써가지고 계산을 끝까지 해주라고 하는 거야. 연습이 결국엔 실전 결과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